이 논문 제출 직전에 이 환자는 사실 모더나 백신이 아니라 테스트를 위해서 식염수를 투여받은 그런 분이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초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접종하셨나요? 저는 지난 4월 말에 1차 접종을 마치고 7월 중순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2차 접종을 마쳤을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평소 저희가 다뤄보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뉴스에 많이 나왔던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후에 필러, 안면부 필러를 시술 받으신 분들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문을 가지고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감염병 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 몸 안에 투여해주는 백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는데요. 생백신은 이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않고 독성을 약화시켜서 투여하는 그런 방식의 백신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중에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백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불활성화시켜서 이 부분을 인체에 투여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일본 뇌염이나 독감 등의 백신에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중국의 시노팜이나 시노백 백신이 이러한 타입의 백신입니다.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 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외부의 바이러스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한 부분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있어서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뉴스에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만을 떼어내서 우리 몸에 투여해 줄 수 있다면 충분한 면역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백신들을 서브 유닛 백신이다 라고 부르고요. 최근에는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합성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추출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조합 단백질 서브 유닛 백신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용하는 백신은 거의 모두 이런 형태의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전성이 높고 효과가 좋다라는 장점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2년에서 3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바백스와 사노피 백신이 현재 개발 중이고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이러한 백신들을 저희가 많이 맞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방식의 백신이 현재 개발되고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이러한 방식들의 백신입니다. 바로 이 서브 유닛,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크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 DNA나 mRNA를 투여함으로써 백신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백신인 것이죠. 크게 DNA나 mRNA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 mRNA는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이 mRNA 백신의 가장 대표 주자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제품입니다. mRNA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우리 신체 내에서 불안정하고 빨리 분해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을 가장 적게 일으킬 거다, 가장 안전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 아직 오랜 기간 동안 관찰을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DNA의 경우에 있어서는 mRNA보다는 조금 더 신체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DNA를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백신을 이노비오나 제넥신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투여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개발이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를 다른 바이러스에 실어서, 벡터라고 부릅니다. 다른 바이러스에 실어서
우리 신체 내로 투입해 주는 것을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그리고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이 이러한 바이러스 벡터의 방식의 백신입니다. 직접적으로 DNA를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백신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다른 바이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가 이 바이러스, 벡터로 사용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백신의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백신들 중에서 mRNA를 이용한 방식이나 DNA를 이용한 방식, 이러한 백신들을 신속 대응 플랫폼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새로운 백신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이러한 신속 대응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을 때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구조만 분석이 된다면 바로 그것을 새로운 플랫폼에 실어서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 내용인데요. 백신을 투여 이후에 안면부 필러를 맞으신 분들 중에 부종이 발생했던 분들에 관해서 케이스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총 15,000건의 투약 건수 중에서 4건의 부작용이 보고가 되어서 여기 이 케이스 리포트에 실려 있는데요. 첫 번째 분은 약 1년 동안 입술이나 앞볼, 눈물, 고랑 등의 필러 시술을 받아왔는데요. 마지막 시술 후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부터 부종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 분은 이 18개월 동안 얼굴의 여러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으셨는데 마지막 시술 후 5주 후에 모더나 백신의 임상 시험에 지원을 했습니다. 백신 투여 이후 얼굴에 심한 부종이 발생을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논문 제출 직전에 이 환자는 사실 모더나 백신이 아니라 테스트를 위해서 식염수를 투여받은 분이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4건 중에 1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백신 접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필러의 붓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분은 눈물꼬랑이나 입술 쪽에 필러를 맞으신 분으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이틀 뒤에 부종이 발생을 했고, 네 번째 분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이틀 뒤에 필러 시술 부위에 부종이 발생했습니다. 이 네 분들은 모두 아주 심한 증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고요. 통상적인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의 투여로 모두 투여가 완료가 되었고 후유증이나 다른 부작용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FDA에서는 이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백신 투여 이후에 면역 반응이 증가됨으로써 평소에 외부 물질로 인식하지 않았던 필러를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로 인식하면서 여기에 대한 공격이 일어났고, 그래서 부종이 발생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필러 부위의 부종은 감기에 걸렸다거나 다른 면역 체계의 변화가 있을 때 흔히 나타나왔던 그런 현상입니다. 필러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은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히알루론산입니다. 이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도 원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필러를 제조하는 과정 그리고 이 히알루론산이 우리 몸 안에서 오래 유지되어서 좀 더 필러의 지속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각효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성분들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다른 반응을 일으키지 않다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어떠한 다른 원인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을 때, 이때만 특별하게 부종이 나타나는 것을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집에서 남편분이 러닝만 입고 돌아다니시는데 평소에는 아내분이 별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남편분이 러닝만 입고 지나갑니다. 이때 굉장히 버럭 화를 내시겠죠. 남편분은 평소와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아무 잘못 없이 갑자기 덤탱이를 썼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 날이 되면 또 별 얘기 안 하시죠. 이런 식으로 필러에 관해서는 추후에 언제나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변화가 왔을 때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 부종은 거의 대부분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면부 필러의 붓기를 우려해서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피한다, 이런 일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백신 접종을 했을 때는 붓기 이외에 다른 부작용들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과의 구분을 위해서 적어도 백신 접종 2주 전에는 필러 시술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백신 접종을 마치신 후 적어도 2주 정도간은 백신의 부작용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도 필러 시술은 피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은 필러와 코로나19 백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현명한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 초이였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함께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